헌재 판결 전후로 시도할 겁니다. 러시아산 무기가 밀반입되었습니다. 일반 시위자들로 위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찰로 보이는 제복을 입고 분대 단위로 움직이며 그 부대원 중 한 2명이 쏠 겁니다. 물론 타깃은 이재명입니다. 헌재 재판관들도 제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도 제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김용현이가 감옥 안에서 전직 HID 요원들한테 헌재를 타깃으로 삼아라라는 형태의 시그널을 줬다는 얘기가 들려서 얼추 맞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이제 경찰 관계자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요 책을 좀 생각을 해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급적이면 오늘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한 얘기를 좀 널리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다. 너희들의 계획을 다 알고 있다. 김을 빼야죠. 일종의 초치기 작업을 하자는 겁니다. 자, 경찰은 비표가 있습니다. 비표. 경찰은 비표가 있는데 제가 이제 배지를 달고 있죠. 열린공감TV 배지를 달고 있는데 이렇게 배지를 보시면 뒤에 이렇게 이제 나사처럼 돌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빠지게 되죠. 이런 비표가 경찰도 있습니다. 경찰도 있는데 이게 동그란 비표예요. 저희 열린공감TV 마크가 아니고 동그란 비표로 되어 있는데 컬러가 다릅니다. 색깔. 그날 동원할 때마다 컬러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일반 의경으로 되어 있는 그런 친구들 말고 정복 경찰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뒤에 뭐 형사들처럼 다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은 요 비표를 달게 되어 있다고 해요. 요 비표의 컬러를 다 다르게 그동안 해왔대요.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었대요. 전부 다 내가 그래서 뭐 몇 가지 컬러, 빨간 수판 한 뭐 7가지 정도 컬러만 돌리면은 걔네들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 안 그렇대요.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요거를 딱 그때마다 잘 이제 배포를 해서 현재 이 방송을 보시는 경찰관들은 비표를 안 차고 있거나 혹은 다른 컬러의 비표를 차고 있는 경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잘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가짜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저희 열린공감TV 방송을 경찰, 검찰이 진짜 많이 봐요. 그래서 경찰관 여러분들 현장에서 본인들이 차고 계시는 그러니까 상부로부터 차라고 내려왔던 그 동그란 비표의 컬러 외에 다른 컬러를 차고 있는 경찰관이 있다고 혹은 정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당신 왜 컬러가 그겁니까? 왜 비표가 그겁니까? 물어보시고 우물쭈물거리면 바로 현장에서 체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낫다라는 얘기를 오늘 검찰 관계자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그거 외에는 대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저들의 의도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권총으로 보여주시겠어요? 요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제가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요? 설명을 드리면 마카로프는 1952년부터 이제 쓰이기 시작했는데 요게 암시장에서 가장 많이 풀려서 이거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산을 통해서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요 마카로프가 들어온 게 아닌가. 만약에 들어왔다면 그럴 수도 있죠. 마카로프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고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우다프 같은 경우는 최신식이고 이거는 특수탄을 사용한 데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여기 민수용이라고 민간 공수된 거 그러니까 군수용 말고 민수용은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조금 생긴 게 다르거든요. 그 설득력이 있는 게 시나리오가 설득력이 있는 게 이 권총의 경우에는 사거리가 길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면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접근을 할지라고 고민이 있었는데 방금 소개하신 대로 경찰로 위장하거나 아니면 지지자로 위장할 경우에는 지난해 1월 2일에 그 가슴 아픈 테러 사건처럼 근접해서 이제 쏠 수가 있잖아요. 경찰관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10m? 한 15m 정도에서 쏘게 되면 아무리 사격수에 뛰어난 사람이라도 명중시키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근접해야지 뭔가 그러니까 최대한 근접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끔만 막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경호원들이 최대한대로 근접해 올 수 없게끔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비표 관리를 잘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행인 것은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는 참여를 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당사에서 그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걸어가는 행사에도 이재명 대표는 빠졌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헌법재판관들이죠. 헌법재판관들도 경찰이 보호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조사를 하면서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좀 걱정을 했던 게 그 이재명 대표는 바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동선을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방탄복도 입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뭐 이래저래 많은 이제 경호원들이 사설 경호원들이지만은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오늘부터 경호를 강화한다고 하니까 저런 어떤 약간 좀 절제된 그런 어떤 모임에 참여하시는 거는 행사에 참여하시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싶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매분 매초
아주 좀 이렇게 매의 눈으로 네. 잘 살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뭔가 이상한 일을 도모하려는 분들은 그냥 포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왜 아직도 민주당 신청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공식적으로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경찰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식적 신변보호를 받아들였다고 하니까요.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시면 될 듯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겠지만은 네. 혹시라도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널리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시도를 차단하자 하는 목적에서 방송을 하는 것이다. 방비를 내서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실제로 지난해 초에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 방비를 조금 더 잘하자.